안녕하세요. 레이나맘입니다. 이 말이라는 게요. 같은 말인데도 그때는 괜찮지만 지금은 참 상처가 되는 말도 있고요. 상황과 그때에 맞는 말, 그 단어를 잘 선택하는 것도 인간관계, 아니 가족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말에 상처받고 또 말에 회복하곤 합니다. 옳은 말보다는 덕이 되는 말을 하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신 뉴스를 기반으로 오늘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운전하다 보면은 굉장히 졸린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막 졸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마다의 또 방법이 있으실 텐데요. 운전 중에 정말 졸면 큰일 나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 목숨도 목숨이지만 가족 또 동승자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상태인데요. 제일 좋은 건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워두고 몇 분간 휴식을 취하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또 도로 주행에서 차를 세우기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는 빨리 좀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로 좀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는 운전 중에 간단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들 좀 활동이 좀 도움이 되겠고요. 또 이럴 때는 커피가 좀 도움이 되겠죠. 잠을 깨우는데. 그래도 안 될 때는요. 졸릴 때 잠을 깨는 그 호흡법이 있다고 해요.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쉴 때 입은 다물고 코로만 호흡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코 속에는 상악동, 접혁동, 말이 좀 어려운데요. 사골동, 전두동이라는 부비동이 존재하는데 호흡을 할 때마다 이 부비동에서 아주 중요한 산화질소라는 기체가 분비된다고 합니다. 산화질소는 들이마시는 공기와 함께 폐로 들어가서 혈관을 확장하고 또 체내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는데요. 산소 포화도가 높아진 혈액은 심장을 거쳐서 제일 먼저 뇌로 가게 되는데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뇌로 가면 졸린 증상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는요, 허밍. 이 콧노래를 부르는 게 바로 이 산화질소 분비량을 50배 정도 늘리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노래 여러 곡 선별해 놓고 즐거운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면 뇌 활동을 촉진시켜서 머리가 맑아지고 졸리는 증상도 쉽게 사라질 수 있다고 해요.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행위로 쾌감을 느끼면서 또 쾌감 호르몬인 엔돌핀도 분비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또 긴장도 풀어주는 효과도 있고요.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이 운전을 하면서 유쾌한 기분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지금 그런 상태이시라면 아는 음악이 나올 때 콧소리로 허밍이라고 하죠. 콧노래 한번 불러보시면요. 졸음운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어깨 들썩들썩 해보시고 또 콧노래도 함께 불러주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또 고민 중에 하나가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나서요. 땀이 없으신 분들도 특별히 긴장을 한다든가 어디 가서 발표를 한다든가 할 때 이렇게 땀이 나면 셔츠에 자국이 생기잖아요.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는데 겨드랑이에는 땀샘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땀이 많이 나고 냄새가 또 많이 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죠. 냄새 나지 않고 청결하게 만드는 방법. 자, 팔들기 민망, 데오드란트 없이 겨드랑이 냄새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또 다들 제모하는 게 거의 필수처럼 돼가고 있잖아요. 이 제모하는 게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이롭다고 합니다. 땀을 가두고 또 통풍을 저해하기 때문인데요. 또 냄새를 유발하는 이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면도기를 쓰거나 요즘엔 또 왁스를 많이 쓰잖아요. 또 크림 등으로 제모를 많이 하시고요.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냄새도 줄어들고 또 세균이 남아있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모로 효과가 있겠습니다. 레이저 제모도 많이 하시죠?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게 되면 레이저가 모낭을 파괴해서 모낭 주변에 아포크린샘을 또 함께 파괴한다고 합니다. 또 이러신 분들은요, 타이트한 옷을 입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나거나 냄새가 심하게 난다면 땀을 좀 흡수할 수 있는 면 소재나 린넨처럼 천연의 소재를 입는 게 훨씬 좋죠. 또 딱 붙는 옷은 피해야 합니다. 딱 붙는 옷은 열기를 옷 속에 그대로 가두기 때문에 땀이 잘 마르지 않게 해서 박테리아의 번식을 유도하고요. 이때 악취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요 식습관 개선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맵거나 짜거나 요런 자극적인 고칼로리 음식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고칼로리 식품은 땀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 분비량을 늘린다고 해요. 고칼로리 식품은 대개 지방 함량이 높은데 지방 섭취는 또 채취를 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육류나 치즈, 버터 같은 이 고지방 식품이 땀의 채취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하니까요. 요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냄새를 줄이는 방법들은 항균 기능이 있는 비누를 사용하거나 클렌징 오일 같은 걸로 씻어주거나 또 약국에서 0.3% 농도의 포르말린 희석액을 구입해서 발라주면 또 냄새도 완화된다고 하네요. 샤워 후에는 파우더도 좋고요. 땀 냄새 제거제, 또 데오드란트 등을 뿌리는 방법도 있죠. 영구적인 효과를 보려면요, 전자기파로 땀샘을 태워주는 시술이 있다고 해요. 피부 절개 후에 또 땀샘을 제거하는 수술도 있고요. 교감신경 차단하는 수술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고민이신 분들은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특히 이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거나 대인관계를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은 굉장히 더 움츠려들게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좀 개선해 보시고요. 데오드란트도 많이 쓰시는데 데오드란트가 오히려 땀 냄새를 더 많이 나게 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잖아요. 이 데오드란트를 또 잘 제거해 줘야 되는데 샤워할 때 또 이런 과정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잘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또 덧바르게 되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이 고민이신 분들은 이 속옷을 하나 더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채취, 이 향기는 어떤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먹는 것도 크게 좌우한다고 하니까요. 너무 맵고 짜고 기름진 것들이 채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단 게 몸에 안 좋은 줄은 알지만 가끔 좀 시원하고 단맛이 당길 때가 있습니다. 달달하고 시원한 맛. 요 유혹을 떨쳐버릴 수는 없는데요. 여름에 몸매 관리, 이런 음료가 좋다고 합니다. 당류에는 포도당, 과당, 또 단당류, 설탕 이런 종류가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당류를 하루 열량의 10% 이내로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하루에 2000칼로리 섭취할 때 50g 이하로 당을 섭취하라는 뜻인데요. 이보다 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당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 당류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 뇌에 쾌락을 중추하는 이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또 단맛에 내성이 생겨서 더 많은 당류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당류를 또 과다하게 섭취하면 충치, 또 치아 건강이 나빠지고요. 비만은 물론이고 당뇨병, 고혈압, 각종 질환도 좀 증가하죠. 그런데 이 사계절 중에서 또 여름이 더울 때가 참 이 유혹에서 벗어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것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들은 하루 평균 한 60.9g의 당류를 섭취했는데 이의 대부분이 음료에서 섭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름에 당류를 좀 줄이려면 시원한 물이나 탄산수, 또 과일로 대체하는 게 좋죠. 과일도 물론 많이 먹어서는 안 되지만 과일을 통해서는 비타민이나 무기질 등의 영양도 보충할 수 있잖아요.
카페에서 빙수를 먹을 때 연유나 단팥을 좀 적게 달라고 주문하는 것도 당류 섭취를 그래도 조금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단팥의 한 스푼에는 당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탄산음료가 먹고 싶을 때는 시원한 탄산을 좀 준비해서 여기에 레몬이나 과일을 좀 곁들여서 대체할 수 있고요. 또 여름에 좋은 음료 중에 하나가 아이스 녹차입니다. 심장병과 암을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뱃살을 빼주는데 좋고요. 운동 전에 한 잔 마시게 되면요. 운동하는 동안에 지방 연소 효율이 높아집니다. 또 우리가 맹물을 마시기가 좀 힘들다면 요 향을 첨가한 물 요즘엔 팔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또 페퍼민트 차도 좀 차갑게 해서 먹게 되면 의외로 이게 또 괜찮아요. 또 파인애플 프라페, 얼음을 넣어서 차게 한 음료수, 이럴 때 아마씨 기름을 한 숟갈 넣어도 좋고요. 여기에 포함된 좋은 지방산이 뱃살을 빼주는데 좀 도움이 된다네요. 파인애플이 또 오히려 단백질을 분해하고 소화를 돕고요. 뱃살 빼주는데도 도움을 주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또 수박 스무디, 설탕을 첨가하지 않아도 수박만으로 충분히 달잖아요. 이렇게 얼음과 함께 갈아서 음료로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원한 음료 한 잔 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약 없이도 혈압을 낮출 수 있다. 이런 습관을 길들이면 혈압을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기준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4%가 고혈압 환자로 조사됐습니다.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심장마비나 뇌졸중, 또 동맥류, 인지기능 저하, 심부전증 같은 이 주요 사망 원인 위험을 높이는 위험인자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미국 남성 잡지 맨스 헬스가 소개한 자연적으로 혈압 낮추는 5가지 방법에 대한 소개입니다. 첫 번째는 파워워킹을 시도하는 건데요. 고혈압 환자는 빠르게 걸으면 혈압이 낮아지는데 그 운동은 심장의 산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도와줘서 혈액을 펌프하는데 덜 힘들게 만듭니다. 운동은 고혈압을 멈추고 또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일주일에 5일 이상 또 하루에 30분 이상의 활발한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압 낮추는데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속도나 거리를 늘리는 거, 요거는 개인마다 좀 차이를 두고요. 처음부터 늘리는 것이 아니라 차차 적응해가면서 속도나 거리를 늘리면 심장에 계속 단련이 돼서 더 좋다고 해요. 또 커피 드시는 분 많은데 이왕이면은 커피를 끊는 게 힘들잖아요. 디카페인 커피로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 카페인 섭취량 매일 커피를 500mg 하루에 3잔 정도 마시게 되면 혈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잠들 때까지 혈압이 계속 올라 있었고요. 카페인은 혈관을 조여서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심장에 더 많은 혈액을 펌프해서 혈압을 오르게 하고요. 이때 카페인을 또 먹는다면 더 심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혈압을 생각한다면 커피보다는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게 낫다. 또 하나는 책상에서 벗어나자. 좌식 생활은 장기적으로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얼바인대 연구에 따르면 주 41시간 이상 앉아서 일할 경우에 고혈압 위험이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만약 업무량이 많아서 계속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면요. 중간중간 짧은 시간을 내어서 스트레칭이나 잠시라도 자세를 좀 바꿔서 일어서 주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또 4번째, 코골이 없애기. 아직도 좀 코골이를 방치하고 있다면 좀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코골이도 혈압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밤잠을 방해하는 코골이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증상 중 하나죠. 알라바마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수많은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이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호르몬의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절반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도 많이 존재하고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잠자는 동안 여러 번 짧지만 호흡 중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병원을 방문해서 진찰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또 5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기. 미국 애리조나대 심리학자들이 102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인과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깝게 있는 사람일수록 혈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인이 있는 사람에게 상대방을 떠올리라고 할 때 혈압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연구는 순간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것으로 고혈압과는 다르지만 친밀한 파트너와 또 가까운 가족이 건강 결과를 개선하는 패턴과 일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들으면 우리가 평상시에 나는 어떤 것에서 좀 걸린다라는 게 귀에 들어오시죠? 커피 요게 문제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너무 또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거 요것도 또 내 환경 안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 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중간에 화장실을 가더라도 조금 더 멀리 아래층으로 한번 가보시고요. 잠깐 일어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스트레칭도 한 번씩 해보시고요. 요즘에는 어디 아프면 바로 이 약. 그렇다 보니까 먹는 약들이 계속 하나 둘씩 늘어가더라고요. 우리 일상에서의 습관 굉장히 중요하겠죠. 약물 없이 일상에서 혈압을 낮추는 습관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요즘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올림픽 보느라 눈이 침침하다. 눈 피로가 정말 쌓여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뜩이나 이 스마트폰이나 TV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또 올림픽 핑계를 대고 우리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점차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전자기기를 오랫동안 본다는 건 눈의 피로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약간 시야가 흐릿해지기도 하고요. 또 두통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눈을 잠시 지그시 감아주는 거, 잠깐의 이 몇 분이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요. 또 손바닥으로 안구를 감싸는 거, 따뜻한 손을 좀 비벼서 감싸주면 시신경이 안정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온찜질, 냉찜질도 굉장히 좋고요. 또 요즘에는 디지털 기기에 빛을 막아주는 안경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미국 검안협회는 컴퓨터의 윗부분, 이 눈높이보다는 조금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는 게 조금 낫다 그러네요. 컴퓨터 모니터는 눈에서 한 64cm, 25인치 정도는 떨어져야 하고요. 자, 눈을 이렇게 위로 보는 것보다는 약간 아래로 컴퓨터나 TV를 너무 눈 위로 올려서 보는 거는 안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죠. 한국의 양궁팀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또 맹활약을 펼치는 한국 사격, 정말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격의 김혜지 선수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고 무덤덤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녀가 의외로 경기장에 코끼리 인형을 달고 다니는 평소 모습이 공개되면서 귀여운 인형을 좋아하는 여전사라는 이미지를 더해졌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까지 김혜지 선수에게 찬사를 보냈는데요. 머스크는 X를 통해서 액션 영화에도 사격 세계 챔피언이 나온다면 멋질 것 같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김혜지를 액션 영화에 캐스팅해야 한다. 연기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파리 올림픽 사격 권총 경기는 8월 2일 또 본선은 3일 결선이 열립니다. 김혜지 선수 또 양지인 선수가 이 종목 금메달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까지 반하게 만든 사격 김혜지 선수에 관한 기사들이 올라왔네요. 또 화제의 기사를 보니까요. 태극기와 인공기 나란히 오른 탁구장. 남북 선수들이 삼성폰 셀카 이런 기사입니다.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 복식에서 북한의 선수가 2위, 또 한국의 임종훈 신유빈 선수가 3위 동메달을 차지했는데요.
한국과 북한의 선수가 나란히 시상대에 올라서 가볍게 서로 악수를 하고 축하했습니다. 또 함께 셀카를 찍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네요. 프랑스 파리 올림픽 이 개막식부터 좀 아쉬움을 많이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날씨가 섭씨 35도, 체감 기온은 38도까지 올라가서 그야말로 지금 폭염 가운데 올림픽을 치르고 있는데요. 선수는 물론이고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까지도 폭염 속의 열기와 그 응원의 뜨거운 열기까지 땀으로 샤워를 한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날씨라고 합니다. 우리 선수들 그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계속해서 좋은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루를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마사지. 오늘의 이야기는 사랑의 대상으로. 미국 어느 곳에 정원사로 일하는 사람이 어느 날 농림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저는 정원사로 일하고 있는데 정원에 필요 없는 민들레, 잡초 등이 자라고 있어서 이를 없애는 방법은 다 실험을 해봤고 또 농림부에서 발간한 간행물도 나오는 대로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잡초들은 아직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농림부 장관은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도 여전히 잡초가 자라고 있다면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것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라는 편지였다고 해요. 오늘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미워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하루였습니다.